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작년 10월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작년 3분기까지를 기준으로 중국인들의 평균 수입이 2022년 같은 기간에 비해 6.3% 증가했다는 수치를 밝혔습니다. 이를 월 수입으로 계산해보면 중국 전역의 평균 월 수입은 우리 돈으로 약 60만 원이며, 이 가운데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의 월 수입은 약 81만 원, 농촌은 약 32만 원에 해당되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30일 상해 재경대학의 리신레이 교수는 자체 연구조사 결과에 근거 작년 한 해 월 수입이 하나로 약 37만 원 미만인 수가 9억 6,400만 명이며, 약 20만 원도 못 미치는 이들도 무려 6억 명이나 된다고 발표하자 중국 매체들은 해당 사실을 보도하며 중국인들의 실제 수입이 이렇게 처참한가 라는 제목으로 거짓일 확률이 높다고 보도했지만, 대다수 네티즌들은 댓글창을 통해 이게 진실이다 라는 글들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남겼습니다. 작년 12월 15일 내몽고의 한 도로 위에 화물차를 세운 기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영상을 찍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우는 이유에 대해 영상을 찍은 친구분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这群像小辈子항상要就告诉这个小孩子们不要玩手机了啊，不要这个大手大脚的花钱了。你看这个生活多不容易呀，是吧？得好好学习，好好学习。 폭설로 길이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차 안에서 히터를 틀면 기름이 낭비될까봐 시동을 끄고 추위 속에 기다리다 감정이 복받쳐 자신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자식들에게 말해주고 싶어 화물차 기사님은 영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반 시민들의 삶은 힘들기만 한데, 지난 1월 6일 CCTV는 새해를 맞아 경제와 관련한 특집 프로그램을 보도했는데 이게 역풍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还有一个是，如果有钱，但是他也不敢花，不愿意花，您怎么看待这个两种因素？让人有钱，让人愿意花钱。 对于有钱不想花，其实呢是跟老百姓的这种信心、预期和他这个消费能不能得到满足有很大的关系。 이 내용을 본 이들은 돈이 없어서 쓰질 못하는데 마치 돈이 있는데 안 쓰는 것처럼 진행자가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분노하며 해당 영상을 시청한 인증 영상을 릴레이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어렵고 취업도 힘들자 요즘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졸업 후 실업자가 되지 않으려면 공무원 시험 아니면 대학원 진학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며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중국 공무원 시험의 선발 인원은 39,600명, 평균 경쟁률은 77대 1, 10개 인기 직종의 경우 1,700대 1을 기록했으며, 닝샤다치구 통계국 주임자리 같은 경우 3,500대 1이라는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석사 이상으로 지원 문턱을 높였더니 오히려 가방끈이 긴 학생들의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입니다. 공무원이나 대학원 진학이 어려운 대다수 젊은이들은 일반 회사나 배달 일을 첫 직장으로 선택하는데요. 그런데 2024년 시작부터 직장 내 갑질들이 터지면서 중국 사회가 연일 시끄럽습니다. 지난 1월 3일 중국 산동 제남시에 있는 한 병원으로 음식을 배달한 배달기사와 이곳 간호사 사이에 실랑이를 벌이는 이 영상은 뉴스를 통해 공개되면서 중국 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왔는데요. 배달기사는 음식을 주문한 간호사가 불러준 주소대로 음식을 가지고 갔지만 간호사를 찾을 수가 없어 음식을 도로 수거해 갔는데, 간호사가 배달기사에게 다시 전화해 왜 자신의 점심을 가져갔는지 따지며 기사에게 사회 밑바닥 인생이라는 비하 발언을 하자, 이를 들은 기사가 화를 참지 못하고 다시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你跟谁俩说社会底层的呢？你说谁社会底层的呢？来来来，我现在回去我现在回去，我不送了，我不送了，所有外卖我都停了，我不送了。来，我现在回去。你在楼下等着我。外卖是吧？刚才打电话那个。啊，哎，你说，你先说。啊，你是高层，你先说。你随便投诉，这是你的权利啊。行，你牛逼。啊，你是高层，行了吧？我们都是。我一点也不是高层。 我们都是底层。我看你很牛逼、很厉害的样子。我不厉害，我哪有你们高层厉害呀？不是高层，我从来没说。那你说谁底层呢？你说谁是社会的底层呢？你不是社会底层吗？我是社会底层。对呀，你不是社会底层吗？你不是社会底层，你能这么说话吗？你怎么这么厉害呢？我这么厉害，我能发吗？我能发吗？随便是吧？看看咱俩谁对谁错呗。 영상이 공개되고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병원 측은 해당 간호사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간호사는 배달기사에게 예를 갖추어 사과했다며 공식 사과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번에는 유명 회사의 여성 임원이 일반 직원에게 갑질을 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더 큰 파장이 일었는데요. 下一份工资你甭我想那个。等劳动局的。我现在就违法解除，我告诉你了，我现在就违法解除。你凭什么违法解除呀？我违法，你管得着吗？我违法，你管得着你说违吗法？就违法呀，那得按照法律办啊。对呀，我违法，你听不懂人话呀？你是不是听不懂人话我？听劳动局的说法呀。你听不懂人话呀？你现在可以去呀，你现在就去呀，你现在给我走，现在立刻给我收拾东西走。我等劳动仲裁的说法呀。我现在取消你所有的权限，不允许你再进入我的公司。你可以去等，咱慢慢打官司。我跟你说了，劳动仲裁1审、2审，我有的是人，我慢慢等着你。你试试看，你他妈2年半找不着工作，你试试看。你甭想再找工作，我他妈下个月有饭吃，你自己想明白吧。你跟我这儿犟，你是不是真的你一不知道？点法律意识都没有。我就是没有，我告诉你了，我违法。我告诉你，我违法怎么着？公司 HR 什么素质？就是这个素质，怎么着？你敢上传一个试试？我现在就打110。那是你违法了，你都承认你违法好，了。我现在就打110，然后马上把你请走，好吧？你缓缓弄。 저 회사는 북경에 있으며 반도체를 만드는 곳인데 저 임원이라는 여성은 왜 저렇게 화가 나서 남자 직원을 해고했을까요? 이에 대해 해당 직원이 직접 전한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是质疑了公司那个管理和研发流程不正规，就是说我是反对那公司用那个盗版软件去做芯片嘛。他们是做芯片的，其实这些人呢对芯片一知半解，就是趁着中美贸易战国产替代跑来蹭芯片风口的啊。然后呢用的都是盗版的，也没有正经富贵哈。那你盗版做出来芯片会有 bug 的，这个芯片质量无法保证。那这一点呢，我是提出了质疑和反对哈。 也是开除的主要原因。 이 회사는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 해당 임직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해고당한 직원은 이 회사의 창업자가 저 여성 임직원과 친구라 조만간 다시 회사에 복귀할 것이라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제남시 인민병원의 이름을 온천하에 알린 참 아름다운 삶. 간호사가 병원에서 높은 위치에 있나요? 힘든 일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할 텐데 우린 모두 밑바닥 인생입니다. 서로 상처 주지 맙시다. 저 여자 임원이라는 사람의 낯짝을 보니 이 회사도 볼장 다 본 회사군. 인턴 6개월 기간 중 정직원 되기 마지막 3일 앞두고 처분을 잘랐다고 합니다. 저렇게 범법 행위를 해도 벌금이 얼마 안 되니 중국의 99% 기업들이 전부 저런 식으로 해고함. 노동청에 중재를 요구해도 노동자의 이익을 보여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에 저렇게 온라인에 올려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 더 유용함. 무급 정직도 아니고 겨우 정직의 반성? 그럼 월급은 계속 받는다는 말이네. 엄정하게 조사하자.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을 괴롭혔을까? 반도체도 짝퉁이겠군. 지구상에서 중국을 깨부수는 사람들은 중국인 자신들밖에 없음. 짝퉁을 쓰지 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 값을 내고 정상적인 반도체를 만들자고 말한 지극히 정상적인 직원을 자르는 비정상적인 회사. 중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반도체를 만들기 어려운 이유가 아닐까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